이낙연 총리 후보자를 검증하던 야당 청문위원회에게 청문회 중에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거의 문자 폭탄이 쏟아졌다. 휴대폰까지 공개를 한 상황인데요. 김광수 의원의 발언 한번 들어보실까요? 오전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계속 제 휴대폰을 계속 울려대서 확인을 했는데 너는 그 당시에 뭐 했냐? 너는 군대 갔다 왔냐? 다음 넌 악선운동 하겠다. 이런 게 거의 휴대폰이 불이 났습니다. 아마 의원님들이 다 그러실 것 같은데. 표현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으나 그러나 또 상대의 표현의 자유도 존중해 주시는 우리 의정활동의 일부는 그 나름대로 존중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자 폭탄을 받았다라고 공개한 김광수 의원의 문제제기, 그리고 청문회 후에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문자 폭탄 이런 거 좀 자제해달라라는 메시지까지 냈습니다. 그런데 김용태 의원도 문자 폭탄을 받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문자가 100개씩 온다. 김용태 의원은 문자 폭탄 많이 받기로 유명하죠. 달빛 기사단인가 하는 분들이 물어뜯지 말라고 탄핵 때처럼 문자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바른정당, 국민의당 할 것 없이 지금의 야3당에게는 모두 문자 폭탄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당의 두 야당이 입장을 냈어요. 자유한국당 입장부터 살펴보시죠.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문자 양념이야말로 대선 때 나왔던 거죠. 양념이죠 라는 문재인 당시 후보의 발언인데, 문자 양념이야말로 대한민국 정치를 후퇴시키는 적폐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국민의당에서도 입장을 냈습니다. 김철근 대변인이 오랜만에 보네요. 저희 도지구쇼 출연진이었는데, 유례가 없는 정치적인 테러 행위다. 인사청문회에서의 문자 폭탄도 청문회를 흥미진진하게 만드는 양념인가? 지금 바른정당, 국민의당 둘 다 양념 얘기 꺼냈어요. 청문회는 문 대통령 지지자들의 놀이터가 아니다. 정성희 위원님. 저거 오후에 저희도 어저께 사설로 이제 쓸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이런 행태가 굉장히 반복되고 있죠. 이제 과거에는 문재인 캠프에서는 주로 이제 18원,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지지자들이 이제 반대하는 의견이 나온 사람 후원들한테 18원의 후원금을 보면서 18이라는 욕설의 의미를 담은, 그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괴롭혀서 당해본 사람은 그 괴로움을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도 제가 대선 전에 물어보니까 바진까지 맞은 게 3만 개, 4만 개? 유승민 전 후보 만나셨잖아요. 네, 그때도 3만 개 받았대요? 예, 3만 개, 4만 개. 이거는 다 볼 수 없을 정도. 그러니까 하는 사람들은 이제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이거 집단으로 올 때는 그 당사자한테는 테러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이거는 이런 식의 어떤 지지를 넘어서, 그러니까 어떤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고 따르는 걸 넘어서 그 정치인과 반대되는 의견을 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문자나 또 후원금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는 행위는 다르게 봐야 되죠. 그거는 정말 민주주의의 어떤 다양한 이런 어떤 질서를 해치는 그런 것이고, 예. 저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재 변호사님, 이 문자 폭탄 사실은 대선 때부터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몇몇 국회의원들도 수많은 문자 폭탄을 급기야 받기도 했다는데. 그렇죠. 경선 과정에서도 정말 많은 문제가 됐었었죠. 그러니까요. 박용진 의원, 아이고 이름 말했네. 안희정 지지했다고 문자 폭탄 받았다는데,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까? 그 경선 과정에서의 것은 사실 좀 불명확하고요. 지금 이 청문회 과정 같은 경우에는 그 문자의 수위나 혹은 개수, 또 만약에 이제 이렇게 야당 의원들의 연락처를 알았다는 것은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이 연락처를 만들어서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도 충분히 할 만하고요. 그런 정황이 만약에 드러난다면 공무집행방해가 될 여지도 있다고 공무집행방해다. 봅니다. 예. 한번 검토해볼 여지도 있고, 또 만약에 이것을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할 수 없는 법적 미비사항이 있다면 앞으로는 저는 차후에는 이걸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이 치정에 이게 결코 도움이 되는 일이 정말 아니거든요. 정성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경선 과정에서도 이제 누누이 다른 이제 경선 캠프에서도 욕을 했었는데, 한 번쯤은 저희 대통령님께서 직접 이런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행동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지적하고 넘어갈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김우식 교수님은 문자 폭탄 안 받았습니까? 저도 많이는 못 받지만 심심치 않게 받고 있습니다. 심심치 않게. 오늘 또 여기서 아마 이야기를 하면 또 문자 폭탄이 올지 모르겠는데, 예. 사실은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 문화 중에 하나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기와 다른 생각들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사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철학입니다. 근데 이 문자 폭탄을 보내는 사람들은 저는 이제 일종의 1960년대 중국에서 홍위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완장찬 홍위병이 얼마나 무서운 조직들입니까? 자기랑 생각이 다르고 자기가 지지하는 노선과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을 비판만 하면 그냥 달라붙어서 욕을 해야 되는 것은 제가 볼 때 민주주의 기초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고 저는 세 가지의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자폐적 진영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누가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면 그 비판하는 사람에 대해서 귀 기울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나빠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적이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예. 비판을 바로 적으로 규정하는 게 저는 진영론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중잣대인데요. 그런데 지금 김광수 의원이 어제 제기했던 게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영도자 표현을 문제 삼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자가 그런 거 했던 것은 과거 역사를 뒤집어서 문제제기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너는 그때 뭐 했느냐라고 물으면 할 말이 없는 거 아닙니까? 할 말 없죠. 그럼 그때 가서 죽었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중잣대라는 것은 만약에 그 문자 폭탄을 보낸 사람이 과거 야당 시절에는 또 새누리당이 임명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런 조금만 흠결만 나오면 더 달라붙어서 욕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눈에 있는 대들보는 안 보고 남의 눈 티끌만 보고 이야기하는 건 전형적인 이중잣대고요. 세 번째는 품격의 문제예요. 문자 폭탄을 날려도 좀 예의 갖춰서 존댓말을 썼으면 좋겠어요. 존댓말을 그러니까 써서 반말을 날려라. 합니다. 예. 그다음에 쌍욕을 합니다. 야, 김근식! 네, 나간다 저는 이거예요. 그런 것들은 자기와 의견이 다르고 의사가 다르더라도 최소한 예의와 품격을 지켰으면 좋겠다. 만약에 이런 예. 것들이 근절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 지금 사태탄 출발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자 폭탄을 날리는 이른바 이 극성 팬덤층들 이분들과 결별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성공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 예컨대 문자를 보내더라도 김근식 이렇게 하지 말고 김근식 씨, 김 선생, 뭐 교수님이라고 제가 바라진 않겠지만 김 선생. 예, 김 선생 정도라도 다행입니다. 김 선생 좀 살살 하십시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 오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